그들의 말을 보실 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 명확한 방향성이 잡히실 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코인 투자가 그 어떤 투자보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쉽게 선동을 잘 당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코인 투자자분들이 코인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암호화폐가 왜 중요한지 이런 코어 공부는 없이 그냥 비트코인 하면 대박 난다던데, 부자 된다던데 이런 얘기를 듣고 쉽게 그냥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켓 메이커들, 시장 조정자들이 개미들을 흔들고 털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코어가 없으신 분들은 세력들이 소나기 안에서 언론에서 스피커 가지고 장난치고 차트로 장난치면 다 털려서 떨어져 나가면서 욕하고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쉽게 접근하셨다가 다 욕하고 울고 불고 시장에 퇴출되는 이유, 코어가 없이 투자를 한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그들의 행동과 근간과 행간을 보시면 진짜 얘네들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 주말에도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 미국 1위 은행의 CEO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사용 사례는 자금 세탁, 탈세, 마약, 밀매를 위한 범죄자의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범죄자의 돈이고 마약 사는 데 쓰는 돈을 왜 JP모건은 들고 있을까? 뭐 많이 들고 있고 적게 들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JP모건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더 웃긴 사실, JP모건의 자체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오닉스 프로토콜에서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개방하겠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미 JP모건은 앞에서는 눈 가리고 앙하고 개미들한테 사기다 쓰레기다 해놓고 본인들이 몰래 뒤에서 비트코인 현물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블록체인 자체 프로토콜인 오닉스를 통해서 현재 1조 달러 이상의 명목 거래를 온체인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웃긴 사실, 이번 토크나 컨퍼런스에서는 JP모건이 제3자 앱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형 블록체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JP모건의 블록체인의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거 뭡니까? 앞에서 사기다 쓰레기다 뭐다 해놓고 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국경 간 결제 및 토큰화, RWA 시장까지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그들의 말을 보실 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지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크립토에 굉장히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 제니 존스는 모든 ETF 뮤추얼 펀드가 블록체인을 결국에 활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존에 썩어 빠진 구식의 금융 시스템이 어떤 것으로 탈바꿈하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온체인상으로 결국에 뭡니까? 토큰화, RWA로 토큰화 된다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블록체인이 왜 중요하고 비트코인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지금의 오래된 구식의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 기술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합니까? 크립토 시장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한 코어가 잡히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음봉 하루 뜨고 양봉 하나 뜨고 이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오른다 망한다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 중인 기업들을 보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160개의 기업들과 금융권들이 블랙록의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49개의 기관들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13F 보고서에 떡하니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JP모건도 웰스파고도 포함된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런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할 때 와, 현물 ETF 나왔다, 너도 나도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샀네? 나도 사야 되나? 나도 사야 되나? 하면서 이런 내러티브들이 확장이 되면서 점점 더 기관들한테 폭넓게 채택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현물 ETF 출시했다라고 해서 모든 기관들이 풀매수하고 풀매도하고 이런 흐름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보셔야 되는, 우리가 본질은 뭐냐?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이 혁신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 내러티브들이 어쨌든 간에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블랙록의 현물 ETF를 보유 중인 기관 숫자만 보더라도 거의 250개의 기관들, 나중에 이게 500개, 1000개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대폭락하고 사라지겠습니까? 꾸준히 우상향하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ETF 승인으로 인해서 본토 뭡니까? 홍콩의 본토라고 하면 중국이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금지하고 거래 못하게 했던 중국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홍콩 ETF 승인을
본토의 암호화폐 지원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인 메시지로 보고 있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세계의 경제의 두 개의 축,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몰래 뒤에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번 13F 포트폴리오 공시 보고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홍콩도 결국에는 뭡니까? 중국이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개방하고 도입하기 전에 미리 정찰병 보내가지고 지금 실험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중국이 판단했을 때 투자자 보호도 되고 규제도 괜찮다라고 하면 중국도 결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어느 정도 바닥은 이 56K 찍었을 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 하락세기 상단 추세를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지만 결국에 턴어라운드 해주면서 피벗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62K 후반에서 63K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려면 중요한 거, 역헤숄의 넥라인 부근 이 65.4K 직전 고점 부분을 확실하게 일봉 종가로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새롭게 73K를 랠리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구독자님들이 보유 중이신 모든 자발트가 올라간다, 그 개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올라갈 때 이제는 상승하는 섹터, 상승하는 내러티브들만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잘 설정하셔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 비트만 혼자 독주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또 하방 무빙을 보여주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미국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도 있겠다, 어떤 이런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았고,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측치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 안 해주는 거 아닌가? 물가 더 상승하면 금리 인하 불확실성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와 함께 FOMC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굴스비 총재까지 지표 기다리며 지켜봐야 된다. 뭔가 불확실한 발언을 해주니까 매크로의 영향으로 미 증시부터 크립토 시장도 타격을 받은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물가 잡는 게 FOMC 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얘네들이 언론 나와서 스피커에 나와가지고 금리 올해 무조건 인하할 거고 유동성 풀어줄 겁니다, 이런 얘기 해버리면은 공표 효과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개인들이 또다시 소비를 확장하고 또 인플레이션 자극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유동성 풀어주고 금리 인하해줄 것이라고 해도 불확실하게, 그리고 개인들이 쉽게 안도하지 않게 이런 표면적으로 발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향후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나요? 내려갈 것 같나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물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했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소비자 기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평가지수를 봐야 됩니다. 결국에 소비랑 직결되는 거, 소비자들이 지금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냐,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지수, 평가지수 모두 예측치를 크게 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 일반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때 뭔가 소비하기 위축되고 경기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결국에 향후에 소비 위축으로 반영되고, 소비가 위축된다라고 하면 물가가 안정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말 진정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하게 움직이는 스티키 CPI 같은 경우는 주거비 혹은 의료비, 자동차비, 변동성이 크지 않은 이런 핵심적으로 물가가 잡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스티키 CPI입니다. 근데 이 CPI가 이미 지난 2023년 고점을 찍고 내려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플렉시블 CPI, 이것들은 식품이나 유가같이 변동성이 큰 그런 CPI인데, 이것들은 이렇게 오른다라고 해도 결국에 전쟁의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올라간 건데 금세 또 잡히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이 스티키 CPI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향 추세를 잘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우징, 주거비가 CPI, 물가가 잡히는데 가장 중요한데 주거비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을 기점으로 피크를 찍었다가 주거비만 계속 안 잡히고 있었는데 주거비도 이제 피벗하면서 꺾이는 추세. 이런 주거비는 유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추세를 타면 그 추세를 이어주고, 또 추세가 꺾이면 그 추세를 이어주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가 꺾이고 계속 스티키 CPI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점 물가가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어떤 분들이 미국 고용 아직도 세고 비농업 고용지수 낮게 나오고 실업률 올라간다, 그래도 미국 고용 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본질을 봐야 됩니다. 멀티플 잡홀더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다. 근데 투잡, 쓰리잡은 어떨 때 뜁니까? 경기가 어렵고 쉽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대리운전하고 이런 거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진짜 고용시장이 좋고 실업률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힘드니까 투잡, 쓰리잡 뛰는 건강하지 않은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고용시장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세다, 미국 고용은 강하다라고 해도 실제로 까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찬바람이 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빅테크들은 해고를 진행하고 감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다들 투잡, 쓰리잡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지금 고용시장이 강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고용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꺾이고 고용도 꺾인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소비가 꺾이고 고용이 꺾인다 이러면 침체가 되는 거다. 근데 침체가 되면은 연준과 재무부가 해주는 거 뭡니까? 이번에 대놓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월은 QT, 양적 긴축 속도 완만하게 조절해서 가고 재무부는 국채 바이백까지 해서 유동성 풀어주겠다. 대놓고 얘네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하반기에 폭락한다, 망한다, 유동성 안 풀어준다, 금리 인상한다 이런 식으로 보실 게 아니라 진짜 본질, 진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보실 게 아니라 이 데이터의 추세, 국면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직관적인 M2, 광의통화, 통화량을 보면 2023년 중순부터 해가지고 M2 통화량이 상승했고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타오르고 미국 나스닥 기술주부터 AI 붐 타고 올라갔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023년 상반기였다. 그때 뭐였습니까? 결국에 올라간 게 AI다 뭐다 비트코인 반감기다 뭐다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결국은 유동성을 풀어줬기 때문에 반감기고 뭐고 AI고 ETF고 이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 뭡니까? 이 높으신 분들이 달러를 줄였다 풀었다.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나스닥도 미 증시도 다 궤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M2 통화량도 이제는 국면이 지난 2년 힘들었던 하락장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돈을 하반기에 풀어주면서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돈 수도꼭지를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 근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불안하실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지 너무나 명확하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거진 CEO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선 캠프와 가상자산 정책 의제를 개발하겠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대선의 크립토 핵심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스탠드 윗 크립토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정책에 친화적인 단체에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코인베이스도 발뻗고 나서고 있다. 반대로 SEC 게리 겐슬러는 코인 시장에 계속 태클 걸고 게리 겐슬러가 아니라 게리 겐세이로 변신해가지고 계속 태클 거는데 또 반대 세력 같은 경우는 SEC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패트릭 맥켈리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하면서 SEC에 맞대응하는 법안을 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게리 겐슬러가 죽이겠다라고 하고 압박한다라고 태클 걸고 겐세이 넣는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크립토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마크 큐반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는 젊은 층과 무소속 유권자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근데 겐슬러의 이런 겐세이 때문에 한 명의 투자자도 사기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 투자자 보호한다 뭐다 하면서 보호하지 못했다. 민심이 점점 꺾이고 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바이든이 재선하지 못하면 바로 모가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바이든이 재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계속 태클 걸고 있지만 결국에는 크립토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번에 또 블록의 CEO 잭도시 같은 경우도 주주 서한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터넷 향후에 디지털로 다 바뀌면 탈중앙화된 디지털 현금이 필요하다. 우리는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 보안을 유지하고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어쨌든 수익의 10%를 비트코인을 꾸준히 마이클 세일러나 테더사처럼 매집하겠다라고 밝혔고 전 페이팔의 CEO 최고의 결제 기업의 전 CEO조차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또 어떻게 보면 결제를 활성화시키고 확장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인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기업 거래의 미래다. 지금 잭도시가 한 말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 비트코인이라는 현상 매우 향후에 정말 결제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부채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될 이유와 명분은 너무나 명확하다. 미국의 부채는 지금 35조 달러 눈앞이다. 미국의 부채를 찍어낸다는 거 결국에 뭡니까? 머니 프린팅, 돈 찍어낸 거고 진짜 돈을 찍어낸
당사자 재무부장인 옐런도 우려하고 있고 워렌 버핏도 미국의 부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채 시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쉬지도 않고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안은 뭐겠습니까? 미국의 국채를 발행해서 계속 돈 찍어내면 돈의 가치는 하락할 거고, 근데 반대로 지금 미국 빚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눈 아프고 걱정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2100만 개. 그 누구도 공급량 늘렸다 줄였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탈중앙화 혁신 자산이다. 그러면 점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에 그 화폐를 어떤 걸로 바꿔놔야 되겠습니까? 희소성이 있는 자산으로 미리미리 바꿔놔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어에 잘 가져가시고, 단기 홀더들의 실현 손익 비율을 보면 과거에 21년 불장 당시에는 하이 프로핏 구간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면서 굉장히 큰 수익권을 찍고 나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비트코인 최근에 신고점 갱신했다 뭐다 해도 하이 프로핏 수치가 과거 21년 불장 대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최근에 다 개인들 털려나가고 조정받고 떠나고 손절하고 나가니까 또 지금 단기 홀더 실현 손익이 완전 바닥에 위치하고 있다. 이 자리는 언제나 좋은 자리였다. 왜냐하면 단기 홀더의 스펜드 프로핏 레이쇼 실현 손익 지표가 지난 조정 당시에 바닥에서 이 지표가 크게 하방으로 가서 큰 손절을 하고 떠났을 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고, 지금 위치도 지난번 조정 사이클의 바닥권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단기 홀더들의 SOPR이 내려온 만큼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정강인지 발목인지 무릎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 결국에 2달 3달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거 분명히 시간 지나고 나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익스트림 지표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최저점 바닥이거나 최고점 구간 익스트림 구간에 빨갛게 진한 표시를 보여주는데,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 이미 고점 저점 지났고 아직은 익스트림 구간에 돌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고점이 되고 우리가 팔아야 될 때는 사이클 익스트림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물론 많이 상승한 것은 맞고 상승장 중반까지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익스트림 구간까지 가려면 아직 한 번 더 큰 사이클이 남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세일러는 흔들리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뼈가 있는 사진을 하나 올려줬습니다.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할 가격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귀여운 캐릭터가 비트코인 지금 20% 세일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구간이라는 것을 세일러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다. 지금 당장은 뭔가 폭락할 것 같고 이대로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오히려 바이더딥 이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울 때 매수를 하시고 용기를 내신 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웃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러 말을 지금 시기는 조금 더 잘 명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